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어 문법, 영문법에서 8개의 품사가 있는 거 모두 아시죠? 8개의 품사, 8품사 중에서 오늘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명사, 대명사, 동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의 품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둘이 꾸며주는 말을 하죠.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명사, 대명사, 동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이 8개의 품사가 있다는 것을 영어로 하면 There are 8 parts of speech in English. 영어에는 8개의 품사가 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8 parts of speech, 8품사. 그리고 우리 문법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8품사하고 혼동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관사, 조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 문법 배울 때 같이 배웠죠. 근데 이것들은 지금 8개의 품사에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다르죠. 근데 막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되게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얘네들을 따로 문법에서 공부하는 것은 문법적인 기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8개의 품사에는 포함되지 않죠. 이름이 포함되지 않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뭐 조동사 이런 거는 동사에 포함되고, 뭐 동명사 이런 것은 명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지만 그 쓰임이나 문법적인 역할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뭐 관사하고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따로 챕터를 마련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8품사는 이렇게 명사부터 감탄사까지 8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배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명사 영어로 하면 noun이 되겠죠. noun. 사람, 사물, 장소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등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을 명사라고 합니다. 한자를 보면 앞에 명자가 이름, 명, 이름을 뜻하는 말이군요.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데 뒤에 있는 사자는 글사, 이름을 나타내는 글, 그래서 이름이 명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명사는 모든 것의 이름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의 종류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한 대, 2대 셀 수 있죠. watch, 시계 셀 수 있죠. pencil, 연필 셀 수 있죠. 이렇게 셀 수 있는 것, 그것을 셀 수 있는 명사라고 구분을 하고, 이것들과 함께 쓸 수 있는 단어는 many, few 이런 것들과 함께 쓸 수 있겠죠. 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셀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뭐 water, 물이 있으면은 물을 셀 수 있나요, 없나요? 바다에 있는 물들을 셀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water, 물 같은 경우에는 셀 수가 없고 양으로 나타내요. 양. 굳이 또 이제 뭐 물 한 병 주세요 이렇게 셀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물 한 병 주세요 할 때 그 병은 병을 세는 거지 물을 세는 것이 아니죠. 그 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water, 물 자체를 셀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peace, 평화죠. 평화를 한 개, 2개 셀 수는 없겠죠. salt, 소금,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소금 한 개, 2개 알갱이 셀 수 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알갱이는 셀 수가 있죠. 근데 소금 전체를 세는 것이 아니고 알갱이를 세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은 보통 양으로 나타내요. 소금 많이 주세요, 소금 적게 주세요, 이렇게 양으로 나타낼 수 있고, 단위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소금 1g, 소금 1kg 이렇게 단위로 셀 수 있는 거예요. 단위를 세는 것이지 소금 자체를 세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제일 많아요. money, 선생님 돈 셀 수 있잖아요, 왜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는데, 예를 들면 1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2개는 200원이죠. 1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2장은 2000원이죠.
그러면 모두 합하면 2개 2개니까 4개죠. 돈 4개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 돈의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죠. 왜냐면은 100원짜리의 가치와 1000원짜리의 가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수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money, 돈도 단위로 세는 거예요. 가치에 따른 단위로 세는 것이기 때문에 money 자체는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양으로 표현하거나 단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좀 전에 명사는 noun이라고 그랬죠. noun, 그 앞에 pro를 붙이면은 pronoun, 대명사가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대자가 대신할 대. 아,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무엇, 어떤 것, 이것을 대신 가리키는 말을 우리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대명사는 종류가 좀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시대명사.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this, 이것, these, 이것들, 사물을 가리키는 말 또는 위치를 가리키는 말, 여기, 저기, 거기, 이렇게 위치를 가리키는 말도 이 지시대명사에 속할 수가 있겠죠. 한 개 있으면은 단수, 여러 개 있으면 복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대명사. 여기 앞에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불특정한 대상을 나타낼 때 이렇게 부정대명사를 쓸 수 있는데,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대명사고, 그것은 one, 여러 개 있으면 on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 이거 마음에 들어. I like this one. 여기서 one은 뭐 앞에 옷을 설명을 했다 하면은 그 옷을 뜻하기도 하고, 뭐 연필을 설명을 했다고 하면 I like this one. 그러면 연필을 뜻하기도 하고 색깔을 뜻하기도 하고 여러 개. 그러니까 불특정,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이렇게 once로 표현할 수도 있고, 모두를 표현할 때는 all, 둘 다 라고 표현할 때는 both, 각각, each, 약간, some, 어떤, any, 이런 말들로 이렇게 부정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서는 부정대명사, 이렇게 대명사의 종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서는 인칭대명사. 인칭은 사람을 나타내죠. 인자는 사람 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내가 포함되면은 1인칭, 상대방이면 2인칭, 나하고 상대하고 없는, 여기 없는 사람이면 3인칭,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쓰일 때는 I, 목적어로 쓰일 때는 me, 소유, 뭐뭇을 가지고 있다 로 표현될 때는 my,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가서 소유 대명사, 그리고 재귀 대명사도 있죠. 소유 대명사는 내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This is my pen 하면은 my 다음에 펜을 넣어서 명사를 넣었죠. 그래서 이거는 나의 펜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거를 펜을 빼고 표현하려면 This is mine, 이거 내 거야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필요 없이 바로 요걸로 내 것, 우리의 것, yours, 너의 것, hers, 그녀의 것, his, 그의 것, 이렇게 뭐뭐 하는 것으로 소유 대명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소유격이 있는 것은 my, this is my,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완성이 안 되죠. This is my pen, 이렇게 명사가 뒤에 와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재귀 대명사는 뭐냐면 재귀, 나한테 스스로 다시 재귀, 귀속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myself, 내 스스로 했어. myself, ourselves, 우리 스스로, yourself, 너 스스로, herself, 그녀 스스로, himself, 그 스스로,
이렇게 그 본인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해서 이름이 재규대명사인데 그냥 스스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뒤에 self, selves, self, selves 요것만 붙이면 바로 재규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는 이렇게 주격, 목적격, 소유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 우리 알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는 친구 있는데 이거를 외우는 것은 선생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를 계속 학습을 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체득되게 되어 있으니까 목적격에서는 나를 me로 표현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는 소유격에서는 my로 표현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면, 영어 공부를 초등학교부터 쭉 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굳이 따로 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을 선생님은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굳이 또 여기서 분석을 해서 나누자면 소유대명사는 뭐뭐, 내꺼, 너꺼, 그의 것, 그녀의 것, 이것이다. 재규대명사는 나 스스로, 너 스스로, 그녀 스스로, 이렇게 그 스스로에게 다시 귀속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명사의 종류가 엄청 많죠. 자, 그 다음에는 동사. 동사는 앞에 동자가 바로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는 글이에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로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 주어를 뜻하는 거죠. 주어의 서술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민이는 공부한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상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을 동사, verb라고 합니다. 자, 동사에서는 크게 일반 동사 그리고 비동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동사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eat, 먹다, go, 가다, think, 생각하다, 이런 것들을 일반 동사라고 할 수 있고, 비동사는 원형인 이 be가 여러 가지로 뿅뿅뿅뿅 변신을 해요. 그래서 am으로 변신할 때도 있고, are로 변신할 때도 있고, 쓰임에 따라서 is로 변신할 때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해석은 뭐뭐다, 뭐뭐이다,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비동사라고 합니다. 자, 동사의 종류에서 일반 동사는 주어가 하는 모든 동작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문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go, 가다, come, 오다, sing, 노래하다, want, 원하다, like, 좋아하다, love, 사랑하다, play, 놀다, 또는 뭐 연주하다, 이런 뜻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동사는 되게 쉬워요. 동작이나 행동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단어를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자, 비동사는 변신의 귀재죠. 막 변신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하면 저절로 써요. I am 뭐뭐뭐. 근데 이거를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이 뭐 I is 써보세요. I is 뭐뭐뭐. 뭔가 이상하죠. 지금까지 썼던 영어랑 이상하기 때문에 다르게 쓰면은 틀린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아니어도 되고, 이런 걸 비동사는 이렇게 am, are, is, are 이렇게 변신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I am, 이것을 합하면 I'm, you are, 합하면 you're, he is, his, she is, she's, it is, it's, we are, you are, they are, 이렇게 합쳐서 줄임말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과거를 나타냈다. 나는 학생이다.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근데 I was a studen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나는 학생이었다. 지금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과거의 뭐뭐였다를 표현할 때 was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you하고 쓸 때는 were 이라고 쓰고, 3인칭 he, she, it하고 쓸 때는 was. 그리고 복수였다. 우리는 뭐뭐였다. We were. 이렇게 복수는 모두 were 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비동사는 직접 동작은 하지 않지만 뭐뭐다, 뭐뭐이다 이렇게처럼 어떤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또는 자신의 존재, 뭐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때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비동사와 함께 쓰는 것이죠. 그래서 비동사는 뭐뭐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이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하면 8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사, 대명사, 동사 오늘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알아볼 형용사, 부사 꾸며주는 말,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개가 있는데 8개하고 혼동되는 것들이 있죠. 왜 혼동된다 그랬죠? 왜 그리고 따로 배운다 그랬죠? 얘네들은 다 모두 문법적인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따로 묶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관사, 조동사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한다면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 속하고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알고 이제 거기에 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함께 혼동을 하면 안 되고 8개의 품사는 이렇게 8개가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명사, 대명사, 동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